반갑습니다. 에이전TV 100%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네. 아마존에서 이제 제품을 등록하기에 앞서서 네. 이제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된다. 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그 가격을 결정짓는 그 각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네.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네. 네, 그 요소별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글로벌 프라이스 팔러시라고 제가 이렇게 명명을 해봤는데요. 이 이제 국제적인 어떤 가격 정책을 갖다 가져가야 된다 하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제조 원가가 있어야 되겠죠. 제조 네. 공장에서는 항상 제조 원가가 있는데 네. 그 제조 원가에서 이제 이익률, 반드시 이익률은 이제 포함돼야 되겠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포장 비용. 이 포장 비용이라는 것은 제품, 단순한 제품에 대한 제품 포장하고 이 포장 비용은 다른 비용으로서. 외부 포장 비용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면 우편으로 되겠네요. 발송할 네. 때 들어가는 박스 포장. 이제 포장입니다. 네네. 일종의 카튼 박스 많이 네네. 쓰죠. 그런 카튼 박스 포장인데 이 포장이 있어 가지고는 깨지기 쉬운 제품, 깨어지기 쉬운 제품에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중 포장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드랍 테스트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저도 이제 전자제품인데 납품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중 포장 깨지기 쉬운 제품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평가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중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중 포장을 하려면은 안에 이제 카튼 박스가 있고 밖에 또 버블 랩을 씌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박스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1m, 1.2m 이런 데서 아마 1.2m인 것 같은데 드랍팅을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드랍핑을 하다 보니까 떨어뜨렸을 때 깨지면은 이 제품 자체를 갖다 다시 포장을 하라라고 이제 연락이 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깨지기 쉬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이중 포장을 해야 되고 네. 안에 이제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이제 버블랩. 네, 네. 버블랩을 또 껴야 네. 되기 때문에 네. 단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핸들링 차지도 올라갈 수가 있고 포장 자체의 비용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제품을 갖다가 제조를 하는 분들은 이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제품을 갖다가 그 포장을 갖다 해준다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한국 내 운송 비용, 한국 그 제조 공장에서 이제 이 공항이든 아니면은 이 오션이든 쪽으로 이동하는 그 비용, 그리고 국제 물류 비용, 네. 항공 또는 해상 네. 이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율은 특히나 FBA에서 이제 그 특히나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이 많은데 이 FBA가 아니고 제가 발음을 잘못했네요. 이 한미 FTA 네. 그 이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이제 한미 간에는 FTA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COO가 네. 뭔가요? 원산지 증명서죠. 네, 그렇습니다. 네. Certificate of Origin 해가지고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잘 준비해 놓으시면은 이 관세율을 제로 관세율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걸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도매 및 소매 유통 거래선의 어떤 마진율, 그런데 그걸 갖다 말씀드리면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15% 전후입니다. 10%에서 15% 사이인데 협상하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떻게 결정하냐 하는 걸 갖다 결정할 수 있고, 특히나 화장품 같은 경우 굉장히 높아요. 아, 그래요. 예, 40% 이렇게 이제 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런 어떤 이 정보를 갖다가 입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내 거래선들이 얼마만한 유통 마진을 가져가려고 하느냐 하는 걸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걸 갖다가 알아내는 것. 네.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대형 유통 플랫폼에서는 수수료가 나오죠. 네. 다음 장의 뒤편에서는 이제 그걸 갖다 어떻게 이제 이제 이게 이 FBA 그러니까 이제 이 아마존에서 운송을 해주고 창고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 네. 그런 것까지도 같이 이제 알아보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소기업 온라인 거래처에서도 이게 마진이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직접 올리고 내가 이제 이렇게 가격을 책정하는 이제 곳이 있고 그런 곳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렇지만은 내가 제품을 올리지만은 가격 책정을
이 온라인 운영 회사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같이 협의를 잘 해서 가격을 맞춰주는 그런 이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4번,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이 4번, 5번, 6번은 이 전부 다가 하나하나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고 각각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상이 되는 게 이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내 이제 미국 내 물류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네. 미국 내 그 물류 비용이 가장 싼 거는 USPS입니다. 그리고 이제 UPS, FedEx가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FedEx를 더 많이 알고 있지만은 네. 사실은 미국에서는 UPS를 더 많이 쓰고 네. 가격이 저렴할 때는 USPS를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근데 USPS 같은 경우에는 이 운송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을 때 책임을 지지 않는다 듣다 해가지고 이제 안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저도 초기에는 그랬었습니다만은 USPS도 가격 면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구석구석 다 들어갑니다. 우체국은. 미국의 우체국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아마존 FBA를 이용하면은 아마존에서는 FBA를 해가지고 배송을 해주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 FBA도 네. 굉장히 경쟁력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도 네, 있다 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품률, 특히나 우리가 반품률을 갖다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네. 이 일반적으로 우리 아마존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네. 이런 부분을 빼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저희가 네. 처음에 방송을 하기 시작했을 때 네네. 이 미국은 반품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그렇죠.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렇죠. 반품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10%에서 한 15% 정도 되지 않느냐 네, 하는 굉장히 생각이 듭니다. 높네요. 굉장히 높죠. 네. 그리고 심지어 제가 많이 받아본 경우는 네. 한 15%에서 20%까지 받아봤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치명적인 이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정확하게 고려해 주는 것이 좋다. 네. 그래서 가격을 결정할 때 이 반품률을 그럼요.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결정을 해버리면 네. 나중에 반품률이 높아졌을 때 네. 비용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그러니까 있을 수도 앞에서는 있어요. 남고 뒤에서는 손해본다 그렇죠. 하는 네. 거죠. 그때 이제 반품이 생기면은 그것을 AS 해가지고 다시 이제 팔 것이냐, 아니면은 오픈 박스 해가지고 팔 것이냐, 리펄비슈로 해가 팔 것이냐 하는 것도 이 고려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고려를 해두는 것이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9번째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케팅 비용인데요. 아마존에서는 AMS, 아마존 마케팅 서비스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마케팅을 하는 부분이 네, 네, 있는데 네, 네. 그거는 판매 금액의 거의 10%에서 15% 정도 이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얼마에 이제 판매될지를 모르니까 네. 통상 이제 저희들 이제 계산에서는 우리가 제품 가격에 한 10%, 15% 잡아가 해보겠습니다. 네. 물론 그럴 경우에는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니까 네. 그런 점을 고려해가지고 네. 이프로님, 네. 그 마케팅 비용을 좀 네.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셀러가 정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네. 하나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이 하나도 안 썼을 때 판매에 자신 있다 네. 한 경우에 안 쓸 수도 있죠. 네. 네. 그렇지만은 이 많은 이제 셀러들이 아마 그 마케팅 비용을 안 쓰니까 전혀 안 팔리더라 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오프라인에 이제 작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도매기업, 그리고 이제 온라인 기업, 온라인에도 중소기업, 온라인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 대형기업 이런 걸 갖다 골고루 하면서 그리고 컨벤션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SNS도 하면서 그래서 마케팅을 골고루 해야 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마존에서 많이 팔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다시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네. 별도의 네.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경쟁사들의 내 제품의 원가와 미국에서 판매하는 경쟁사들의 어떤 가격 이걸 비교하면은 내 제품 가격을 정확히 분석을 하면은 이게 현실에서 내가 과연 오프라인 도매 시장에 팔 수 있는 제품인가 없는가까지도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중요한 어떤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네. 사실은 이렇게 안 해보신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네. 다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로 해가지고 네. 하나씩 좀 다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마존 원가 분석표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여기 엑셀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엑셀 자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인보이스 볼륨을 조정할 수도 있고 또 제품 단가를 지금 50불로 책정을 해 놓았는데 이걸 조정할 수도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뮬레이션을 해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순수의 원가, 네. 그리고 포장 비용, 네. 국내 운송 비용, 네. 해외 운송 및 보험료, 그리고 이제 전체 참 이 관세며 또한 이 물류 수수료까지 이게 나와 있죠. 이런 걸 갖다 고려해 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FBA를 할 때는 FBA에 대한 수수료 그리고 이제 이 리턴에 대한 비용 그리고 이제 마케팅 이제 AMS 마케팅 비용 그리고 마케팅 중에서도 AMS 이외의 어떤 마케팅 비용을 고려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러한 이제 퍼센테이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대략적인 예,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가 어바웃으로 있고. 정한 거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것도 이제 가격이나 이런 면들도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품의 사이즈, 제품의 어떤 이 무게 네. 이게 다 달라집니다. 네, 네. 달라지고 제품 볼륨도 3만 불을 이제 이렇게 수출한다 네, 네. 하는 개념으로 잡았지만 가상으로 네, 네, 잡았습니다. 그걸 뭐 4만 불, 5만 불, 10만 불 크면 클수록 퍼센티지는 낮아지니까 그거는 점을 갖다 고려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요 항목들만 여러분들이 고려해 주시면 네. 좋을 것 네, 같다는 네, 네. 생각이 듭니다. 빠뜨리지 마시고 고려하시면 네. 가격 결정을 하시는데 아주 좋게 그렇죠. 네, 네, 합당한 가격으로 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이제 제가 강조해야 할 부분은 아마존에서의 어떤 수수료 부분인데요. 요것들은 다음 장에서 다음 차트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또 보여드릴 수 네,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볼까요? 네, 그러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아마존의 어떤 요거는 아마존에 들어가면 나오는 표입니다. 아, 이 예, 화면이요? 네. 나오는 표인데 네.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네. 왼쪽과 오른쪽. 유어 퓨필먼트하고 아마존 퓨필먼트가 나오죠. 네, 여기에서 유어 퓨필먼트라는 게 셀러가 직접 배송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체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아마존 퓨필먼트라는 곳은 이 아마존에서 FBA를 했을 때 이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제품의 이제 아이템 프라이스가 얼마죠? 지금 거의 10불이에요. 네, 9.99불이죠. 네, 이 가정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9.99불일 때 내가 직접 보낼 때는 실제로 아마존에서 이거는 아마존 입장에서 이제 차트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아마존에 자비된 풀필먼트 비용을 전혀 안 받는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여기 FBA를 갖다가 오히려 더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네. 자체적으로 만약에 물류를 배송할 경우에 네. 단가가 훨씬 비싼 것 같아요. 훨씬 더 올라가죠. 네네. 예, 사실은 이제 10불짜리를 갖다가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요, 그 운송비로서 USPS에 제일 싼 걸 해도 한 3불 이상 나옵니다. 엄청 비싸네요. 네, 3불, 4불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를 갖다가 한다면은 물론 더 싼 것도 있습니다. 더 싼 것도 있고 뭐 1.5불짜리도 있고 있지만은 이 분실될 가능성도 네.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0불짜리를 판매했을 때 여기 FBA로 했을 때조차도 4.68불이 나와 있죠. 네. 4.68불이면은 원가에 비해서 거의 45, 절반 정도 45%, 50% 차지하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네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광고비. 마케팅 비용이 빠져 네, 있잖아요. 그리고 반품 비용도 빠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반품 비용, 마케팅 비용을 넣는다면은 이게 남는 장사일까요? 그래서 가격을 결정을 할 때 네. 이런 요소들을 빠지지 말고 고려해서 집어넣어야 된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리고 특히나 저가 제품을 팔 때는 네. 이 저가 제품을 갖다가 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FBA에서 리턴된 제품을 디스포즈를 해버립니다. 10%를 디스포즈를 하면 10%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런 경우를 갖다 고려해가지고 이 원가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적정한 제품을 갖다가 하는 경우, 우리가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 되고, 특히나 제조업 경우에는 요거를 고려해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가지고 경쟁이 있게 판매할 것이냐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장 한번 볼게요. 네. 제품은 어디에서 판매할 수 있을까 하는 차트입니다. 네. 이게 이제 미국에 진출 희망하는 이제 기업은
반드시 글로벌 프라이스 팔러시를 가져가야 된다. 네.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그 가격에 대한 정책을 갖다가 만들고 있는데 네. 유통 채널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아마존과 온라인 중소기업들까지만 판매할 경우, 그리고 아마존과 온라인 중소기업 그리고 오프라인 소매 유통기업까지 판매할 경우, 네.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사실은 요거는 이 가격이 하나의 덩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중소기업의 이제 그 온라인 중소기업 그리고 아마존 가격은 같아야 되겠죠. 같아야 되고 네. 그리고 온라인 중소기업과 소매기업, 소매 유통기업과 그리고 아마존 가격은 같아야 됩니다. 네. 무조건 최종적인 판매 가격은 같아 하는 것다 기준을 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이 가격 정책을 세워 나가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서 그러면은 이 중소기업들한 내가 판매하는 이 중소기업이 있으면 그 중소기업들이 얼마의 마진을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 내 납품 가격이 정해지죠. 그렇죠. 네. 내 납품 가격을 얼마에 해줘야지만이 이 이제 우리 거래처가 얼마를 남기고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 네. 하는 게 결정이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이 회사들마다 거래처들마다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마진율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사실은 대화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요. 네. 제가 거래했던 프라이즈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고, 또 뭐 수십 개의 기업을 거래를 했잖아요. 네네. 그 거래업체들이 자기들이 거래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마진을 얼마나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오픈해 줍니다. 오픈해 주는데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협상가가 정해지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되는데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네. 이 도매 유통 가격, 네. 도매 기업까지를 갖다가 하겠다고 했을 때 대량으로 내가 한번 판매를 해보겠다라고 네. 했을 때는 도매 유통 가격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매 유통에다가 납품하는 가격, 네. 그건 그러면은 도매 유통에서 또 마진을 남겨야 되겠죠. 그렇죠. 소매로 넘겨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게 한 번 더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내가 과연 여기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거기서 가격 분석을 정확히 하신다면은 네. 그게 이제 그 가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신경을 써야 된다 네.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네네. 중간에 도매 유통 공급을 하고 네, 한 단계 더 소매로 넘어간다면 네, 그렇죠. 그 마진폭이 제가 그 마진폭이 안 나오면 네. 공급을 못 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아,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그럴 때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과감하게 네. 포기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가격을 갖다가 산정해보고 코스트를 분석했는데 도저히 이 가격 가지고는 이 도매 유통 가격을 갖다가 도매 유통에까지 이래 유통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되시면 일찌감치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게 원가를 줄이는 거고 그게 내 가격 정책에서 내 유통 어떤 체계를 갖다 구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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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까지 판매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든 우리 글로벌 프라이스 팔러시를 갖다가 잘 수립하시고 미국에서 정말 이제 가격을 좋은 가격을 결정하시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갖다가 수립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지금 설명을 네.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네네. 이 글로벌 프라이스 폴리시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네.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거를 저희가 알게 됐거든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전체적인 그 미국의 유통 과정을 이해를 한다는 게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우리 많은 중소기업들을 만났는데 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는 뭔가 하면은요. 한국에서 내가 10만 원에 지금 팔고 있으니까 이걸 미국에서 100불에 팔면 안 되겠느냐 하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아, 똑같은 기준으로 네. 판매가를 정하신다는 네,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뭐 100불 같으면은 이제 그 이 한 11, 2만 원 정도 뭐 되는데 요즘 같으면 조금 더 나오겠죠. 네. 그래야 되는데 그 가격을 갖다 팔면은 충분한 유통 마진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들을 중소기업 대표님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짚어봤잖아요. 네, 네. 국내 운송,
네. 또 이제 항공이나 네. 해상 운임, 네. 관세,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 발생하는 물류비, 물리비. 반송률, 그렇죠. 광고비, 광고비.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국내 그렇죠. 가격하고 동일하게 정한다는 거는 너무 무모한. 그렇죠. 물론 결정이고. 한국에서도 유통은 하시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비용은 마케팅 비용은 들지만은 네네. 그거보다도 이 미국에서 시장을 내가 장악을 해야 되겠다 네네. 하시면은 네. 그런 비용까지 고려해서 네. 이렇게 이제 그 하면은 더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미국 시장에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아주 중요한 네. 내용들을 알게 돼서 네. 굉장히 구독자분들한테 유익한 정보가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네. 굉장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가지고 걱정이 많이 네, 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사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들 우리 중소기업 한국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미국 유통시장에서 장악하는 그날까지 저희들 에이전 TV는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